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제 HA, 콜라겐하고 HA 관계에서 TSDC를 통해서 야마시타 선생님께서, 이 HA의 어떤 캐퍼시터 같은 능력, 그리고 한번, 차지가 되고 나면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에 부연하여서, 원래 이제 본편은 거기서 끝났지만, 닥터 야마시타가 2001년도에 발표한 문헌이 있습니다. 이 문헌에 보면, 바로 이 문헌입니다. 기미히로 야마시타가 2001년도죠. 2001년도에 발표한 저널 오브 어플라이드 피직스에 발표했습니다. 여기 DOI 넘버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프로톤 트랜스포트 폴라리제이션 앤드 디폴라리제이션 오브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 세라믹입니다. 그래서 HA 세라믹에 있어서 이제 폴라리제이션과 디폴라리제이션을 시킬 때 이 프로톤이 이동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론적 설명이 되겠습니다. HA가 어떤 능력이 있길래 도대체 그렇게 차질을 복원할 수 있는가? 마치 캐퍼시터처럼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된 문헌이 있어서 원래 좀 부록처럼 부연 설명해서 한 편의 동영상에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이 문헌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발표한 거라 좀 오래된 면이 있지만 다른 어떤 거에 비해서도 확실하게 하이드록시 아파테트의 차지 캐퍼시터 능력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캐퍼시터로 보게 되면 이전에는 콘덴서라고 불렀고, 지금 여기 화면은 위키피디아입니다. 위키피디아에. 그래서 옛날에는 콘덴서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전부 다 캐퍼시터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캐퍼시터를 되면 우리말로는 굳이 바꾼다면 축전기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축전기라는 게 이게 좀 다 와닿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마 전자기로 회로나 이런 걸 보셨을 때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거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모양 또는 이렇게 생긴 모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보게 되면 요렇게 생긴 거, 보통 전해질 콘덴서 이렇게 부르는데, 일렉트로라이틱.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것들도 많이 있고요. 라디오나 텔레비전 이런 데도 보면,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캐퍼시터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전하를 축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지닐 수 있다. 그래서 DC 커런트가 오면 자기 능력만 끄고 완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DC 커런트를 통과시키질 않죠. 또 AC가 왔을 경우는 반대 경우가 나타나는데 마치 울림 현상처럼 AC를 통과하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드릴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흔히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았던 어떤 전자 부품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보통 거기에 나타내는 심볼로서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두 개의 평면이 붙어 있다. 그래서 두 개의 평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긋고, 이렇게 선이 연결되는 듯한,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또 무슨 폴라라이즈드 캐퍼시터 그러면 이렇게 더하기 표시를 먼저 해준다는 거, 한쪽으로 이렇게 휘게 만든다든가, 또 이제 바리콘이라고도 옛날에 불렀었는데, 베리어블 캐퍼시터, 옛날에 이제 주파수 라디오 같은 데서 주파수 조절할 때 이 바리콘을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걸 갖다 콘덴서라고 불렀었다. 이렇게 콘덴세이터라고 불렀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전부 다 이렇게 캐퍼시터다. 이렇게 말들을 다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아마 고등학교 과정인가에서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배우셨는데 보통 이런 그림을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죠. 이게 어떤, 두 개의 이제 평면, 이렇게 또 전극을 두고, 이제 한쪽에다 차지를 걸어주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Q라는 게 걸리게 되고, 다른 쪽은 마이너스 Q가 걸리게 된다. 그래서 이 안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다이일렉트릭, 다이일렉트릭 저번에 말씀드렸죠. 두 개 일렉트릭, 그래서 절연 물질하고, 절연체다 이런 말하고 유사하게 쓰는데 어쨌든 두 개 분극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분극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원리를 가지고서 말씀드리자 이렇게 흔하게도 설명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아니고 야마시타 선생님 분에 따르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자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서 파워포인트 파일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노 차지 되어 있죠. 차지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런 뭐 전극을 걸어주지 않았으니까 전기를 걸어주고 어디가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고 요 안에 있는 어떤 그 유전체들도 다이일렉트릭 유전체들도 자기들이 뭐 편하고 입고 싶은 대로 있겠죠. 어떤 분극을 일으키거나 어느 방향으로 끌려가지도 않거나 어느 쪽에서 끌지 않으니까 차지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떤 차지를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 반응하는 방법이 난폴라한 물질이거나 어떤 그레인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차지가 쏠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 Q니까 이쪽으로 마이너스 차지, 일렉트론이라든가 이런 게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차지는 이쪽으로 끌리게 됩니다. 이쪽 편으로 플러스 Q 차지 쪽으로. 그리고 반대로 뭐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플러스 차지를 띈 것은 이쪽으로 끌리게 되겠죠. 호울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끌리게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 가운데에서 보면 한쪽으로는 플러스 차지가 가고 다른 쪽으로는 마이너스 차지가. 여기서 차지가 조금 더 세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Q가 걸린 쪽은 플러스들이 몰려있을까? 난 왜 끄니까, 난 너무 좋아. 이쪽이 너무 좋아하고 끌려가는 거고, 반대 그 마이너스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래서 이런 경우를 보고 이제 뭐 표현할 때 보통 뭐 스페이스 차지,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거 좀 너무 전문적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냥 이런 스페이스 차지 이 정도로만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스페이스 차지 포텐셜 이런 걸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크게 이제, 난폴라한 물질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분극이 일어나고 두 개의 폴로, 두 개로 갈라지기 때문에 다이일렉트릭이다. 이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두 개지 않습니까? 다이일렉트릭이다. 그래서 유전체다.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유자라는 건 꼬인다는, 유혹한다는 유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방식으로, 분극이 일어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움직이는 동영상, 뭐 대단한 동영상은 아니지만 한번 보시면, 차지가 걸림에 따라서 한쪽으로 이렇게 분극이 일어나는, 다시 한번 볼까요? 차지가 걸리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스페이스 차지로 벌어지는 경우,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런, 다시 한번 보죠. 차지가 걸리면 한쪽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Q가 있는 쪽에는 플러스가 모이고, 플러스 Q가 있는 거는 마이너스가 모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첫 번째가 있고, 이제 그 다음 방식으로는, 차지가 없을 경우는 아까처럼, 자기 편한 대로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임의상으로 플러스라고 이런 많았을 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폴라 물질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폴라. 어떻게 분극을, 자체가 분극을 일으키고 있다 이거죠. 뭐 물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난 경우에는, 뭐 아무 쪽으로 내 편한 대로, 아니면 옆에 거하고 차지를 맞추기 위해서, 아비트러리하게 배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차지를 걸어주게 되면, 이제 이쪽 캐퍼시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게, 나 이거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라고 그러면, 나 이쪽이 플러스야? 그럼 나 이거 너무 싫어. 이쪽이 마이너스야? 나는 얘가 싫어. 이 마이너스는 어디로 갈래? 이쪽 플러스로 가려고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 로테이션 부분부터 일어나겠죠. 그렇죠? 반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원래가 이 방향에서, 나 이대로가 좋아. 그죠? 여기하고 여기는 나는 원래 이 방향에서 이대로가 좋아.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라고 그러고,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이쪽 플러스를 향해서 가려고 하겠죠. 이쪽 플러스는 어떻게 이쪽 마이너스를 향해서 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분극을 갖다가 재배열하더라 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면서 플러스는 플러스 쪽으로 가면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서 이런 방식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번 회전을 하면서 돌면서, 보통 이제 폴라 물질 또는 어떤 그레인 단위로 나눠져 있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 그러면은 아주 일정하게 골고루 다 배열되어 있는 걸 말하죠.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배열이 되어 있다. 정확하게. 이게 크리스탈이지만 실제로 이런 크리스탈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정도 크리스탈을 이루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편으로 가서 또 요만큼 해서 자기들끼리는 아주 크리스탈을, 조그만 크리스탈을 이루고, 또 이쪽 편에 와서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는 무슨 소규모 왕국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큰 국가체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을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엉켜붙어 있는 상태. 이 하나하나를 그레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그레인. 근데 이제 그레인 단위라든가 이럴 경우는 이런 차지가 걸렸을 때 자기들이 이렇게 보통 회전하려고 그러죠. 요 안에 내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전함으로 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바꾸는다.
마치 음양의 이치 같죠? 옛날 분들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여튼 그 정기적인 이치,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음과 양은 절대로 그 법칙을 지켜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그런 동양 철학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과학 세계에서도 말이죠. 이 차지만큼은 맞춰줘야 됩니다. 차지가 안 맞으면 꼭 문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음양이 이치다. 이게 전부 다 음양의 이치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차지가 더 걸리게 되면, 드디어 이제 더 회전하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차지에 맞춰서 배열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아까 마이너스였죠. 이쪽이 하얀 부분이 마이너스는 플러스 q 쪽으로 이런 로테이션에 의해서 배열했고, 이쪽 플러스들은 어떻게? 플러스들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통해서 배열을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분포가 나눠져서 나는 이쪽으로 갈래, 너는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지금처럼 회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분국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회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보면 여기 회전이 되죠. 한 번 더 볼까요? 이렇게 되면 차지가 걸어졌을 때 회전이 일어나면서 이 정기적인 음양 이치를 맞춰주려고 한다. 자, 그렇다면 이게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HA 같은 경우도 이제 분국이 일어났고 폴라리제이션을 시켰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또 디폴라리제이션을 시켰잖아요. 디폴라리제이션.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인가, 앞에 방식 아니면 1번 방식 아니면 지금처럼 2번 방식, 로테이션 방식에 의해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 자신이 이 정기적인 걸 맞춰주려고 했을 텐데, 결국 정기적인 걸 맞춘다 그러면 결국 자기가 정기를 몸에 품더라. 어떤 캐퍼시터처럼 내가 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마치 일종의 배터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초기 배터리, 지금 같은 건전지 이런 이런 자동차 이런 배터리 말고 초기에는 이렇게 전기를 담을 수 있다. 잠시라도 얼마 써볼지도 못해. 일회용으로 써거나 잠깐 담갔다 보관했다. 이런 게 이제 캐퍼시터라는 의미였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연달아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무슨 포안이 연결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라는 말로 표현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 HA도 저번 문헌에 따르면, 말씀드린 야마시다 선생님의 문헌에 따르면 HA도 이 전기를 갖다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났다는 건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났나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HA라는 하이드록시 아파트가 전기를 어떤 원리에 의해서 품었을까. 그러니까 콜라겐이 전기를 유발했다. 피조 일렉트리시티에 의해서. 그때 HA는 그럼 자기는 무슨 원리로 해서 자기가 배터리처럼 작용을 했느냐 이거죠. 그 원리에 대해서 여기 오늘 이번에 말씀드리는 문헌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일종의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CA10, 이 HA 구조는 말씀드렸죠. 다 아시는 거고, 머릿속에 다 있으실 텐데, 흔하게 쓰는 방식이 이제 이런 방식인데, 이게 꼭 맞지는 않아요. 이게 PO4가 카보네이트로 튀어내는 경우도 많고, CA가 플로라이드인가 여러 가지 튀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그래서 저번에 약분해보자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왜 OH를 두 개를 쓰는가,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위에 어떤 전체적인 결정형, 구조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OH2가 두 개이기 때문에 위하고 아래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제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그런데, 벌써 복잡해져 버리네요. 벌써 이게 내려가자마자 이게 뭘 말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다 그린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PO4는 같은 경우는 그냥 O2만 그려놓는데도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가장 이제 천천히 다 설명드릴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OH라고 보시면 돼요. 요 부분을. 요 전체. 여기 그려놨죠? 요게 OH다. 이게 OH다. 그래서 프로톤이 있고, 프로톤하고 반대로 O는 E- 값을 가겠죠. 근데 이제 좀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게 결국 OH예요. OH2죠. OH2니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가운데에서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리스탈 엑시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OH2가 마치 크리스탈 엑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것들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OH2, 이렇게 해서 위에 거 OH2니까 위에 하나, 밑에 하나로 어떤 축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가서 어떻게 칼슘보다 이제 PO4가 배열되게 되는데, PO4에서도 그냥 O2만을 먼저 배열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O2 세 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위에 가서 또 그거의 반대 삼각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나의 삼각형, 이렇게 하나의 삼각형. 어떻게,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게 O2다. PO4를 나타내는 거. PO4 6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C10인데, 그럼 C는 어떻게 나타낸 거냐. C는 또 이렇게 세 개가 내려옵니다. 배열이. 하나, 둘, 셋.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뒤로 가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C가 마치 이렇게 다윗의 별이 있던가요? 이렇게 그리는 뭐 유대인들 그 별 표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마 여기, HL을 갖다가 헥사고널 타입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가 겹쳐진 다윗의 별처럼. 그래서 이렇게 한때는 형태.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도 육각형을 이렇게 되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헥사고널 타입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근데 이게 좋아. 이런 구조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전기를 품을 수 있고, 내가 보면 이게 전부 다 치밀하게 배려되어 있어서 도무지 전기를 품으려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언뜻 들고요. 제 입장에서도 그래. 온도를 높여가지고 전기장을 아주 걸어줬는데, 그렇다면 이 미네랄 입장에서는 그냥 미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뜨거워. 이런 생각일 텐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다시 연결해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칼슘이 트라이앵글, 옆으로 또 이렇게 트라이앵글, PO4도 이렇게 트라이앵글, 여기도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더라. 자,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폴라리제이션이 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디폴라리제이션 시키면서 마치 배터리처럼 필요하면 충전이 됐다가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면 충전이 됐다가 여기서 다시 전기가 나오는 현상을 일으키는가. 그러니까 충전과 방전을 어떻게 반복할 수 있는가. 저번에 우리 핸드폰에 충전하듯이 어떻게 이 구조에서 이걸 충전과 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원리를 먼저 살펴보면, 일단 이 야마시타 선생은 이 CX를 이루는 OH2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바깥의 외부 전기장에 E가 어떤 식으로 걸리냐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아비트리하게 배열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나 보면 이제 H 플러스가 위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있을 수도 있고, 필요의 그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 또는 자기가 이 미네랄이 형성된 조건에 따라서, 또 이 미네랄의 그 온도에 따라서, 자기 편한 대로, 또 주변의 전기장에 따라서 편안하게, 아무 쪽으로나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폴라리제이션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이제 워터 베이퍼, 수증기를 갖다 100% 상태에서도 해주는데, 왜냐면, 온도를 갖다가 500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어떻게 해서 제일 먼저 이게 물부터 날아가죠. 그래서 이제 물이 날아가는 거에 대한 그 효과를 좀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100% 세츄레이티드 워터 베이퍼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물이 날아가게 되고, 제일 먼저 날아가게 되고, 다른 게 날아가기 전에 물이 먼저 날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물 중에서 이 프로톤이 먼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디하이드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도망가게 됩니다. 뜨거우니까 날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O2에 마이너스만 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걸 갖다가 이제 프로톤 베이컨시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프로톤이 없어진, 프로톤이 다 아시죠? H 플러스니까. 프로톤 베이컨시.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군데 생긴다 이거죠. 프로톤 베이컨시가. 왜? 그때 폴라리제이션 할 때 300도, 400도, 500도 이렇게 올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던 프로톤 베이컨시가 있으면, 이게 이제 그 예라고 쳐보자고요. 이 프로톤 베이컨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전기가 안 맞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E-고, 여기는 OH-잖아요. 전기적인 배열도 안 맞게 되고. 그래서 이 프로톤이 마치 우리 수소결합도 조그마한 전기마저 맞춰주기 위해서 주변부하고 결합하는 거잖아요. 또 무슨 NH, 아미노 결합, 또 다이설파이드 결합, 이런 것들도 보면 또 반대로 발수 결합도 그렇고, 이 음양 H는 남자, 여자의 음양처럼
그 조그만 것까지 다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자기들은 안전하다, 안정하다, 안정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500도까지 만약에 올렸어요. 폴라리제이션 시킨다고 500도 올라갔어. 그러다 이게 물이 좀 일부가 도망갔어. 그래서 프로톤이 도망가 버렸어. 프로톤이 도망가 버리니까 이렇게 베이컨씨가 생겼어. 베이컨이 생기고 나 여기서 나타나는 음양의 위치도 나는 못 잡아. 이것도 전기를 어떻게든 맡아줘야 돼. 어떻게 해?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반대로 이제 디폴라리제이션 할 때 커런트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얘기죠. 폴라리제이션에 디폴라리제이션도. 근데, 디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폴일 때로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베이컨스가 생겼어. 근데 전기장이 막, 온도가 막 올라가. 이제 몸이 이제 프리즈 상태에서 녹아서 움직일 수 있어. 아니, 얘가 프로톤 베이컨스야. 이게 2의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 이랬으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내가 H 플러스가 이걸 도와줘야지. H 플러스가 왜? 나는 플러스기니까. 그래서 요게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띵. 예?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돌면, 다시 볼까요? 요 상황에서 조금씩 프로톤이, 이게 프로톤이니까 옆으로 돌게 되죠. 이런 방향으로 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조금 더 돕니다. 조금 더 돌아서, 결국은, 이런 방향을 가리키게 되더라. 이런 방향을. 그래서 이제 프로톤이 어떻게 방향을 이쪽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것도 되고, 전기를 놔주는 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전기를 놔주는 게 되죠. 왜 방향을 바꾸게 되면 해서, 자기가 아까는 분부 폴라리제이션 상태인데, 이제 디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말이죠.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디폴이 같은 경우는 이제 500도 정도에서, 이제 몸이 자유로워졌어. 이제 전기를 맞춰주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 회전함을 해서 이 플러스 2라고 마이너스 2가 만나서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됐어. 결국 뭐죠? 마이너스 1만큼 차지가 어디로 나갔다는 얘기죠. 이런 원리는 그 반대로 성립하죠. 폴라리제이션 때는. 그럼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회전함으로써 이러한 음향 위치를 맞추더라. 이런 이론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줘보면 이렇게 되죠. 그냥 도는 겁니다. 자, 볼까요? 프로톤 로테이션 모델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이전까지는 이런 현상으로 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현상으로.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수치면에서 맞지 않고, 그래서 좀 더 여기서 발전된 모델을 하나 제시를 했는데, 그 모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자, 그래서 이런 베이컨씨가 있더라.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회전을 할 뿐만 아니라, 이 프로톤이 이동을 한다, 이거죠.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게 연차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이게 이동을 하고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거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게 베이컨씨가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다시 O2의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요게 또 돌고, 이게 이동을 함으로써 다시 회복을 시키고, 요게 다시 베이컨씨가 되고, 마찬가지로 요게 또 회전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고, 이게 다시 베이컨씨가 되더라.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뭐냐면, 프로톤이 회전하고 이동함으로써 차지를 맞춰주려고 한다. 차지를 내보내려고 한다. 디폴을 시키려고 한다. 디폴을. 그 폴라리제이션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디폴, TSD 시대 디폴의 메커니즘 또는 폴라리제이션 메커니즘을 설명해서 이런 모델을 제시한 건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톤 트랜스포테이션 모델, 또 프로톤 마이그레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회전을 하고요. 자, 회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회전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로,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로테이션 모델이네. 프로톤 로테이션 모델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밑으로 또 내려온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내려왔죠. 이 부분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자기는 전기를 맞춰줬고, OH 마이너스 상태에 정상 연결됐고, 오히려 여기서 프로톤이 잃어버리게 됐으니까, 이거는 OH 마이너스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O2의 마이너스 상태로, 오히려 자기가 베이컨시가 돼버리는. 근데 그때 위에 것에서 또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또 회전이 일어납니다. 또 회전이 일어나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것이 다시 이동을 하게 된다.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내려왔죠. 로테이션이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내려왔죠.
내려왔죠. 그래서 결국은 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로테이션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내려오게 되더라. 그래서 자꾸 음양의 밸런스를 맞춰주려고 한다. 이렇게. 결국 가만히 보면 프로틴이 원래는 여기 있던 게 한 칸씩 내려온 게 됐어요. 여기 한 칸씩 내려오고, 요거 내려오고, 요게 내려오고.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고, 밑으로 내려오고, 밑으로. 역으로 보면 이게 마치 올라간 듯하게 보입니다. 이 베이컨시가 하나 또 올라가고, 하나 올라가고.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중간에 두 번째 있던 게 다시 세 번째로 올라갔고요. 거꾸로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은 이게 결국은 이쪽이 만약에 만했었다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디폴라리제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를 방전하는 개념.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방제를 하는가 원리는 이러한 그 프로톤 트랜스포테이션 모델 또는 프로톤 마이그레이션 모델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이제 요 문헌에 따른 거 설명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니까 그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아마 추후에 아마 이 야마시다 선생님 그리고 나카무라 선생님 문헌을 인용할 게 몇 번 있겠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항상 지금까지 좀 꾸준하게 이렇게 프로테인 마이그레이션 모델을 가지고서 이 HA가 폴라리제이션이 되고 또 디폴라리제이션이 되고 하는 걸 갖다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 이게 무슨 미네랄인데 HA가 무슨 전기를 품고 방전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는데 바로 이런 방식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려나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 저장소로서의 그 HA 여기를 부연 설명드리는 어떤 뭐 일종의 부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스킵하셔도 좋겠고 그렇지만 어차피 아마 이 정도 들으셨으면 다 들으신 거 아닌가요? 예, 어쨌든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피해주였습니다.